지금 되게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속보, 단독, 뭐 이제 의혹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의혹은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단독이 막 새벽 3시에 떠요. 아니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 이게 무슨 기사야 하면서 내용을 읽는데도 잠이 덜 깨가지고 근데 새벽 3시에 꼭 그런 기사가 특히 조국 전 장관님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늘도 아까 제가 주진우 라이브 하고 왔는데 그 줄리앙 씨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또 사실 엄청난 피해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뭐 특정 언론사를 뭐 이제 언급하기는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보편적으로 이 기자들 사이에서 뭐 듣고 보고 뭐 개인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런 단독 경쟁이 단순히 뭐 시장 논리로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무언가가 있는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 3시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판 마감을 그때 해서 그럴 거예요. 판 마감. 그러니까 그 아침에 나오는 조간 마감을 많이 해서 말씀 주신 곳들 대략 몇 군데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들 판 마감 좀 많이 더 늦게 해요. 그런 또 큰 언론사들은 인력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늦게 하는데 이것도 참 기승전 포털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판 딱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예. 가판이라는 시스템이 물론 있어서 뭐 공무원들이 와서 가판 보고 대관하는 사람들이 가판 보고 그러면서 그런 기사 갖고 이제 좀 뭐 거래를 한다거나 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판 문화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 언론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이제 제가 듣기로만 해도 한 7,000개 가까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빠르게 일단 내가 단독인 것 같아. 네. 왜냐면 기자들도 단독을 하는 욕심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기자라면. 그게 또 결국에 자기 밥벌이까지 연관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단독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빠르게 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결국에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가르치셨던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지금은 좀 그만두신 분인데 이게 세상을 뒤엎을 만한 사건 아니고 단독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 선배는 회사를 떠났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 단독하고 걸리면 사람들이 일단 앞에 단독이 있으니까 많이 누르게 돼요. 솔직하게. 네. 네, 그런 것. 유튜브도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 저도 뭐 단독이라는 게 무조건 틀렸다는 아닌데 단독이라고 해서 진짜 그 가치가 있으면 어느 언론사든 진짜 조선일보에서 진짜 의미 있는 단독을 하면 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 가끔씩은 의미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사가 다 단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하고 내용을 보면은 심지어 무슨 막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상한 내용들도 가끔 보여서 이렇게 단독을 하는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목을 단독에서 보게 하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내용을 보다 보면 어쨌든 이 내용을 안 보는 사람들도 많고 제목만 보고 어쨌든 뭔가 이 사람 문제 있네. 약간 거의 이제 이미 언론을 통해서 1차적으로 거의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에 팩트체크 몇 개 한 거를 저도 인용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제 댓글에다가 이거 한국경제 기사인데 왜 인용하냐 하는데 아니 팩트체크를 잘 했으면 이 언론사에서 뭐 이 싸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라 실제로 제 기억에 남는 게 박원순 시장님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분향소 그 하태경 의원하고 또 한 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대출 의원이 그때 그들의 주장만 인용해가지고 그 막 엄청 받아쓰기를 하더라고요. 또 대부분의 언론사가. 근데 거기서 중간에 팩트 체크 있는데 보니까 기자님 거였어요. 이 팩트를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였고 저도 그래서 복지부에서 막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여전히 그 시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태경 의원 측의 입장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팩트 체크 정말 잘하셨는데 좀 그러면서 그때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결국에 자꾸 구조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정치 특히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여당 야당이 이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저희도 신문은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닷컴은 좀 독특해요. 저희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출입처 없는 기자라고 많이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KBS도 아마 저희랑 같은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출입인데 여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만 출입하고 야당만 출입하면 어떤 기자분들은 우리 당이라 그래요. 거기 이제 친해지면은 거기에 대한 비판 기사를 못 쓰는 분들도 많이 뵀어요, 제가.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는 출입하지만 여야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하태경 의원실이나 박대출 의원실하고 척질 필요도 없지만 어떤 분들은 또 친해요. 어떤 분들은 친한데 그래도 좀 부담 없이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이렇더라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의원실발로 단독이 많이 나와요. 특히 국회 기사는 의원실의 기사를 보시면 뭐뭐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원실발로 단독 기사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의원실에서 대신 자료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요청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의원실이 간혹 이렇게 뭐 친분이 있는 기자분들한테 흘려주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영향력 매체가 있는 기자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좀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과정에서 제가 또 경찰도 일본적 부분 같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자 시스템은 좀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경찰 기장, 경찰 기자 따로, 국회도 여당 기장, 야당 기자 따로인데 저는 정치사회 기사를 같이 쓰는 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알기로는 그 남대문 경찰서였을 거예요. 아직 그게 수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거는 좀 사실관계가 맞지 않구나 그러면서 바로 남대문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하거나 직접 가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당 출입하거나 야당 출입하면 그 당이 일단 써주면은 받아 쓰는 구조예요. 지금. 그대로 그냥 따옴표 따서 이게 하게 되는. 예.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 기사들을 많이 불만 가지시는 많은 분들의 비판 받을 만한 요소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그러면 야당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태경, 박대출 의원들에 대해서 좀 비판 기사를 못 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 썼다고 하면 여당 출입 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관심이 없죠. 일단 바쁘세요. 여당 거 챙기기에도 할 게 많긴 해요. 기자들도 우리가 국회의원들 욕하잖아요. 근데 바쁘잖아요. 엄청 바쁘죠. 기자들도 욕 많이 먹지만 나름 바빠요. 그들도. 왜냐면 챙겨야 될 게 많긴 해요. 그래서 여당 문제만 챙기기에도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여야를 자료를 다 보고 있다 보면 놓치는 거 많거든요. 저도 특히 이쪽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운 기사를 쓸 때도 많이 있고 근데 여력이 될 때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죠. 근데 진짜로 좀 빛이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다른 기사들은 모르겠지만 그 팩트 체크한 거 보면서 그때 분향소가 위법이다 이걸로 이미 그냥 팩트가 돼서 나오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기사가 그렇게 하니까 누군가 확인했겠지 이게. 그리고 의원이 얘기했다니까 하는데 거기서 한번 또 진짜 벗어나게 됐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설마 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팩트 체크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장병 적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최초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제 좀 자료를 분석해서 좀 준 걸로 봤고 중앙일보에서도 그 기사를 좀 받았었고 그 이후에 쭉쭉쭉 통신사들도 받았으면서 기사가 좀 됐는데 제가 예전 회의록 같은 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진 거예요, 유독. 그래서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제가 내기 전에 그 전날 YTN에서 했어요. 그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그거에 대한 약간 팩트 체크를 하셨는데 저는 그 회의록을 찾아보다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좀 회의록을 아예 좀 인용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또 신문과 좀 다른 시스템이라 제 기사들을 보시면은 좀 이쁘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회의록도 좀 넣으면서 윤창현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이렇더라라고 좀 제가 뭐 윤창현 의원한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기사를 알려야 되니까. 기사를 보니 이런 게 있더라고 기사를 좀 썼었죠. 그랬더니 우연히 그날 오후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 기사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 기사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제 기사가 맞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안 가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편들어주는 팩트체크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구분 없이 저희가 기자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거치는 과정이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서 영상 저도 썼습니다. 이게 막 찾다 보면 어지럽고 막 어렵거든요. 근데 딱 요약이 돼 있고 제가 이제 막 체크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서 그 얘기 저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기사 시각화라 그래갖고 예. 뉴미디어 시대에서 많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신문의 문법
닷컴과 다르게 저희는 또 닷컴의 문법이 있으니까 네. 닷컴의 문법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보다 시각화를 하고 내용도 콤팩트하게 전해드리면서 지루하지 않게 기사를 좀 쓰려고 진짜 노력은 하실 하고 일이 있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하다 보면. 이게 왜냐면 진짜 유튜브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예.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게 만들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또 미술과 시각의 영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방면에 활동을 하셔야 되네요. 이제 저도 해야 될 게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부족한 게 아직 많아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 아직 글도 잘 못 쓰고요. 취재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기자 기본을 일단 또 챙겨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참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멋진 팩트 체크 부탁드리고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아까 보도 지침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자유지수가 거의 최대한 그래도 보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언론은 신뢰도 지수는 계속 꼴찌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독재 얘기가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기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도 주위에 이제 기자분들 많이 알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요?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저는. 독재. 예, 뭐 언론 탄압이다. 뭐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자님의 개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시던가요? 계세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야당 생각이. 특히 야당 쪽 출입하는 분들 중에서 네. 좀 계시긴 하는데 뭐 기자가 정치적인 식견을 갖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그 변상욱 전 대기자님 예. 같은 경우에도 양심에 기반한 편향을 중요시하세요. CNN이 늘 트럼프랑 싸우지만 폭스는 트럼프랑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좀 양심에 기반한 편향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좀 어느 순간부터 정치 기자들도 그 양심에 과연 기반을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진영, 옳다고 믿는 진영을 편들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양심에 기반한 것인가라는 고민은 좀 누구나 다 좀 한다면 뭐 독재라는 표현 뭐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젠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예전에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같이 다 배우시는 어떤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표현을 막 배우잖아요. 중국어 표현을. 나는 틀린 것을 인정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어민 선생님이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신 거죠? 이랬는데 자기는 인정을 안 한대요. 왜냐면은 내가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동아일보를 퇴직을 하셔가지고 고문으로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언론에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양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팩트 체크를 또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그래도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긴 뭐 이걸 다 막을 수는 없겠죠. 이제 다 뭐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이제 양심에 기반하는 그런 보도를 한다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되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아마 그게 안 될 텐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섞여 있어서 네. 어쨌든 그게 선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도 애정 어린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막 애정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언론을 바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어쨌든 이 내부 구조도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직접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언론의 구조와 뭐 아까 기레기에 대한 내용과 뭐 이런 뭐 보도 지침 관련된 거 팩트 체크 단독 이런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일단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